Every time that my mind slip, I just see my past life. Having dreams in a dream, I wonder why I carried on with the things that made you lose your mind. There's no way I can undo what I've done. Can we be strangers again? Start fresh like a morning. What's so bad about that? So why won't you follow? Why won't you follow me home? I know I can't make you mine. Yes, I ran out of time. There's no hope for me. I fell down the bottom, so I fell down way deep. But if I can't have the real you, then let me make a 3D print of you. 오늘은 올바른 성형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경력 20년 이상 되신 성형외과 원장님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홍대 앞에서 25년째 개원하고 있는 구건석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지금 20년째 기업하고 있는 조수영 성형외과 원장 조수영입니다. 이렇게 두 분이 함께 나오셨는데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학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얼굴을 자주 보게 되고 또 이제 성형외과 의료관광협회라는 곳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분을 또 더 가지게 됐고 자세히 보니까 또 네. 취미도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골프를 이제 치는 과정에서 아주 개인적으로 이제 친해지게 됐죠. 그러면 골프라는 공통의 취미가 있으시군요. 원장님께서는 요 근래 되게 좋은 소식이 많다고 들었어요. 오랫동안 개원을 하면서 경험해왔던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네.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 보냈더니 네. 당연히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논문 게재가 된 거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진짜 같고요. 축하드립니다. 성형외과 부분에서 되게 권위 있는 학회더라고 저도 네. 봐가지고 진짜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압 산소 치료를 도입하셔서 시술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시술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필러에 의해서 괴사가 왔을 때 그런 분들을 이제 주로 많이 치료하고 있고 지방 흡입이나 지방 주입을 하고 나서 그 지방의 생착률을 돕기 위한 미용적인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도 지금 시도를 하면서 그쪽 분야를 이제 개척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네. 최근 들어서 성형외과 분야에서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구자 역할을 잘 하고 계셔서 많은 그 후배 의사들이 좀 주시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코 재수술에 되게 유명하신 걸로 들었어요. 왜 코 재수술로 유명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20년 전인데요, 지금부터. 그분은 실리콘 수술을 하게 된 계기가 교통사고로 이제 코를 다친 다음에 대학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코 성형을 해야 되겠다 권유를 받고 실리콘으로 코 성형을 한 다음에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염증을 해결하고자 실리콘 빼고 다시 또 고텍스로 바꾸고 그런 과정에 또다시 염증이 반복이 돼서 코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코가 구축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숨쉬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래서 절망적인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는데 본인의 그 해부학적 구조물을 다 복원시킨 다음에 기능이나 이런 외형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이제 정상화돼서 그 이제 이렇게 찾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재수술이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적이 있죠. 원장님께서는 주력하시는 성형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방 흡입과 이제 주입을 통해 가지고 라인을 이제 만드는 그런 분야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흡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쪽을 하고 싶은데요. 검사를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그 전체적인 이제 비만 정도를 봐가지고 시술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럼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아무나 다 할지 하면은 안 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지방 흡입, 지방 주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지방 주입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가슴과 이제 힙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도입하는 것이 줄기세포와 그다음에 그 고압산소를 이용해서 생존율을 높이고 수술 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성형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한 것보다는 모자람이 낫다는 게 제 성형 철학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한 80, 90% 정도의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한 것보다는 약간 부족한 것이 더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인공 보형물을 이용해서 코 수술을 한 다음에 피부가 얇아지고 점점 이제 구축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변형이 오면서 절망적인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는데 진료실에서 좀 울다가 오고 그랬던 환자인데 다행히 이제 수술이 잘 마무리돼가지고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하고 연락을 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옵니다. 코 재수술이 잘 마무리되면 되게 원장님께 남다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인생을 다시 사는 듯한 그런 기분. 환자하고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절망적인 아주 절박한 환자를 보면 제 마음도 같이 절박해져요. 아, 이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구나. 그래서 같은 라인에서 서서 생각하게 되고 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마무리가 됐을 때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첫 성형을 선택하는 분들께 조언이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여서 그 목적에 맞는 정도의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도한 그런 수술이 들어가게 되면 수술 후에도 성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행하고 더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목적 의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성형 수술에 임하는 것이 첫 번째 수술을 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 선생님. 성형의 목표를 좀 잘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성형이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성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얼굴을 자기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해서 어느 부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형외과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성형외과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성형은 더군다나 손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먼저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하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얼굴을 잘 관찰을 하고 분석을 잘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수술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적당하고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상담을 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년 이상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더 목표라던가 다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성형 수술은 이제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수술하고 나서도 20년, 30년, 40년 좋은 모습을 이제 가지시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바라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원장 선생님께서도 2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제 같은 자리에서 진료를 임해주셨잖아요. 앞으로의 다짐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자와 똑같은 심정으로 수술을 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환자의 마음이 돼서 절박하게 수술을 준비하고 수술을 마무리를 하고 또 치료를 하는 지금과 같은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동안에 모여 있는 그런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논문을 한두 편 더 쓰고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When I was a boy standing in the 원장 선생님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원장 선생님들이 환자에 대한 마음이 저한테도 다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으세요. 아유, 저도 우리 조승우 선생님한테 참 많은 걸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죠. 무슨 말씀? So go